안녕하세요, 문효진입니다. 오늘은 양정환 감독이 말하는 사상 세 번째 순서로 이렇게 또 자리에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 4월 이야기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이야기. 네, 4월 이야기.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나요. 첫 번째 동굴에 빠지는 그 기자.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이야기도 요런 생각나고, 느낌이죠, 네, 요런 오늘 느낌. 같은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요런 느낌. 네, 뭔가 구경하러 왔다가 갑자기 빠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또 생각이 나고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네. 잠깐 또 소개 좀 해주시죠. 4월 이야기는 뭐 정확히 말하면 왜 아직까지도 제주도에서는 4.3을 이야기하는가? 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 4월 이야기 보면 이제 그 강 씨가 잠을 자다가 이제 네. 부모님, 엄마죠. 엄마 꿈을 꾸다가 깹니다. 근데 옆에서 와이프는 또 뭐 저기 하냐고 네. 잔소리를 해대죠. 그렇죠. 다시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잠을 못 잡고 입을 틀어막고 계속 이제 삭히는 장면이 있어요. 네. 말을 하고 싶어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또 정부나 이런 데서 계속 탄압 억압을 했기 때문에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이제 표현한 신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유해지만 다시 부모님이 돌아왔을 때 또 확인을 하고 또 화장을 해서 오열을 또 하고. 다시 또 네.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그리고 또 최근에 공항 근처에서 또 위에 네. 내구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네. 계속 이제 위에 발굴이 되니까 아무리 잊고 싶었어도 잊으려고 했어도 내가 오늘 또 내 부모님의 유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내 가족이 유해를 받는다고 하면 기다리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그렇죠. 그걸 기다리겠어요. 네. 당연히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지금 제주도의 현실인데 음. 관광객들은 아시잖아요. 오시면 아름답다, 좋다 이것만 보시니까 그게 좀 답답해서 제작한 영화가 이제 4월 이야기가 되죠. 뭐 다큐 영화 그리고 제작비 문제 또 여러 가지 마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건 저는 제가 봤을 때 인간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라는 거는 사실은 예. 준비돼서 하고 좀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마찰이 있을 때 예. 나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되게 힘 빠지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태클을 거냐.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산전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양 감독님의 또 노하우 또 있으신가요? 저는 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하나만 제작하고 끝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각각의 어떤 영상 제작 방법이나 영상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단계에서 불만 뭐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또 그 다음 작품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봐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특별히 4월 이야기에 저도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지만 또 감독님이 또 뽑으시는 디렉터 컷이 있다면 몇 컷이 있죠. 어찌됐든 뭐 사실 제일 공을 들였던 부분이 타이틀 그림이에요. 타이틀 그림요. 예. 아 그래요. 근데 잘 못 보셨던 것 같아요. 타이틀을. 타이틀. 제가 단순한 그림인데 네. 상당히 좀 제가 공을 들였던. 보통 이제 감독들이 타이틀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죠. 그쵸. 드리는 건 네. 맞는 건데 지금 저희 4월 이야기 이제 타이틀을 보시면은 카메라가 시계로 이렇게 쫙 들어가요. 시계가 거꾸로 가요. 예, 시계. 예.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예, 그 앞에 이제 어진이라는 기자가 시계 소리에 깼을 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지만은 그 이제 타이틀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시계 거꾸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시간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라는 어떤 의미를 좀 달았던 게 이제 뭐 디렉트 컷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제일 많이 이제 얘기 들은 게 이제 굿장면. 굿장면이죠. 굿이 저희도 막 뭐 제작비 뭐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연출하는데 좀 뭐 제한은 있긴 하지만은 아무 굿이나 가져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문도 엄청나게 구하고 또 그 굿장면 하나에 좀 승부를 보자라는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역할을 했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악사라고 하죠. 그 주변에 이제 악기를 연주하셨던 분들이 한 3개월 정도를 연습을 하셨어요. 맨날 그 시청 근처에 이제 연습실 가서 저도 계속 보고 얘기를 듣고 또 이게 그 지금 이제 길터주기 굿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망자들이 이제 저승을 이제 쉽게 갈 수 있게끔 이제 길을 만들어주는 굿을 가지고 사삼과 한번 접목을 좀 시켜본 거죠. 저희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서. 원래 하시던 분들이 출연하신 게 아니라.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배우분들이시고요. 또 뭐 그쪽 관련된 것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어쨌든 뭐 전문가 좀 자문을 받아서 길터주기 굿이라는 거를 하고 또 어찌됐든 여기에서 뭐 돌아가셨던 분 약 3만 명의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좀 편하게 이제 저승으로 가시라고 해서 길터주는 개념. 근데 그 길터주는 거에 이제 대사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네. 뭐냐면 이제 저도 기억은 뭐 나요. 이스만이 막아놓은 게 그다음에 이름을 네, 예, 정확하게. 미국이 그 이제 한 거,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걷어내면서 어떤 그분들을 어떤 해소시키는. 좀 이게 좀 추모하는 이제 그런 시인이 될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네네네. 뭐냐면 아이들 신이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요. 아이들 신, 좀 유심히 보신 분들, 두 편을 다 보신 분들은 네. 오사카에서 온 편지랑 거의 유사하게 연출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 그림을 갖다 쓴 건 아니고 다시 네네네네. 거기에 맞게끔 이제 촬영을 다시 해서 쓴 건데 또 같은 공간이라는 거죠. 오사카에서 온 편지에서 하는 이야기나 그 4월 이야기에서 하는 이야기나 그 사람들이 아이로 보이고 어른으로 보이지만은 그 아이가 커서 지금 온 거거든요. 그렇게 연관을 좀 져서 보시고 좀 보면은 나름 좀 재미있어요. 예고편도 좀 나옵니다. 또 예고편도 나오고 또 그 아이들의 어떤 관계 또 오사카에서 편지에서 보면은 그 제주도와 오사카를 또 이어주는 이 두 사람이 계속 교차를 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한 공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그게 지금 시간이 흘러도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늙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숨겨놓은 디렉터 컷이 될 수도 있겠죠. 댓글도 많이 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뭐 가끔 보긴 하지만 긍정적인 댓글은 사실 뭐 그냥 감사합니다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반대 의견이라든가 뭐 왜 이런 걸 하느냐 아니면 이건 틀린 것 같다 뭐 무섭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세요? 일단 심한 거는 삭제를 시켜버려요. 삭제할 수 있나요? 네, 제가 네. 관리자이기 때문에 네네네. 삭제를 할 수 있는데 뭐 삭제를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 대꾸도 잘 안 하고요. 또 그렇다면 그분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다시는 거거든요. 그쵸. 아예 모르면 댓글도 달지 않고 뭐 좋습니다 얘기 끝내지만 그분들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답변을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답변들을 네. 다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뭐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가 이제 4월 이야기의 조회수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홍보를 많이 못했거든요. 뭐 제작비 뭐 간신히 제작만 했기 때문에 또 홍보를 할 수가 없어서 또 지금 뭐 영상위원회 지원받아서 제가 이런 뭐 네. 프로그램도 제작을 하지만은 어쨌든 4.3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쵸. 좌익이든 우익이든 그쵸.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유롭게 논쟁하는 거는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거는 본인의 의견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무섭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사골 이야기는 이제 시작할 때 보면은 참 음산한 그렇죠, 분위기로 그렇죠. 해서 이렇게 네네네.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3만 명이 죽었잖아요. 3만 명이 죽었던 게 지금 공감이 되세요, 사실? 정말 어렵죠. 작정하고 예. 도살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 그쵸. 정도의 규모면. 예.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육지 사람들, 그러니까 타지 사람들이 되겠죠. 그 당시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볼 때는 3만 명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명 죽었다. 100명 죽었다고 하면, 오, 진짜? 이런 식의 느낌이 들 수 있는데, 3만 명이니까, 야, 뭐야. 감이 없는 거죠. 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부터가 동떨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 맞는데, 이쪽에서 또 특히나 60년, 70년 후에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내용이 공감이 되기가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그런 분위기를 이제 연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영상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뭐 사실 좀 정말로 무서워서 하신 얘기는 아닐 거라 생각이 돼요. 약간 좀 뭐 비꼬는 듯한 이제 뭐 그런 뉘앙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간다, 그쪽 속으로. 그리고 또 그게 현재까지 이어진다. 뭐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셨던. 그럼 4월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러한 관점으로 좀 봐달라. 또 다음엔 또 다른 시선으로 또 다른 작품 하실 거잖아요. 예. 네. 제가 이 4.3 콘텐츠를 하면서 평화공원을 이제 다니다 보면은 너무나 썰렁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어찌됐든 뭐 70주년 추념식 하고 많은 분들이 또 대통령도 왔다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또 이 관람객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솔직히 좋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던 간에 이 공간에 와서 편향되던 좌익이든 뭐든 어떤 4.3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심을 두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감사한 거고, 또 영화 보면은 제가 이제 너무, 저는 솔직히 뭐 제가 글을 쓴 거지만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포스터에도 썼어요. 포스터에도 이제 서브타이틀로 썼는데, 제주도가 왜 아름다워졌는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었던 제주도, 그 대사가 나와요. 왜냐면 그건 영상 자료화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기억나요. 네.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네. 감추기 위해서. 그렇죠. 네. 제주도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 스스로 아름다워질 네, 수밖에 네. 없었죠. 그 느낌을 조금만 생각하면서 제주도를 관광을 하신다고 하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죠. 네. 근데 요즘 제주도 여행 오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좀 의식이 깨신 분들이 많아서 4.3공원이라든가 또 4.3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최근에도 국제학교 주변에 어느 학부모를 만났는데 이제 제주도를 떠나게 되신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제주 4.3을 너무 몰라서 좀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채널 4.3을 알려드렸죠. 하나씩 보시면 공부가 되실 거다. 그렇죠. 그래서 아, 이런 게 있었냐 하면서 굉장히 놀라시고, 또 서울에서 또 이렇게 여러 팀들이 오시면서 또 순회를 또 가셨나 봐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너무 부족한 게 많구나. 조금은 가볍고 조금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좀 많이 콘텐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 뭐 4.3이 가야 될 길이 아직 멀기는 네. 하죠. 근데 저는 이제 뭐 나름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요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책임, 또 배보상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게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재작년인가? 벌써 이제 한 3년 된 것 같은데, 유족회 어르신들하고 저희가 워싱턴 백악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볼 때는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어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근데 제주도 사람들이 백악관의 앞에, 뭐 미국 대사관이 아니에요. 뭐 서울에 미국 대사관을 간 게 아니라 백악관 앞에 가서
4.3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잘못이라고 얘기했을 때 음.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음. 무조건적으로. 막 미국 가서 떼쓰는 게 아니잖아요. 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본인들도 그 이야기를 조금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 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고지고대로 그 듣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난 이렇게 배웠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럼 내가 뭐 잘못 배웠나? 이런 부분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가려진 역사로 배웠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잘못하신 게 없어요. 잘못 가르쳐 놨으니 잘못 알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럼 이제 올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 이제 작품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죠. 다음 작품은 뭐 몽승이가 될 건가요? 몽생이는 저희가 원래 초가 2008년도에 아, 작성이 됐어요. 네네네. 지금 이제 2019년에 11년째 원고를 수정을 하고 있고요.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제 제작을 하는 중인데 사실 제목을 너무 막 바꾸고 있어요, 제가. 뭐 중간에 이제 억세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사육과 케어로 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 근데 뭐가 어떤 제목을 쓰던 저는 딱 그 하나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정보는 제공을 해주는 게 목표예요. 4.3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도 좋다 나쁘다 판단하시는 건 개인의 몫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편향된 정보를 우리가 학습을 했다고 하면은 정말로 편향되지 않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좌익의 어떤 시선을 그대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시청자들이 아니죠. 저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4.3에 공감을 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헌화하시면 되고 그래도 실사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조금 더 나은 제주 4.3 해결을 위해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오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도 역시 또 꽃잎이라는 작사를 또 하셨어요. 꽃잎, 떨어지는 꽃잎.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고민을 많이 하죠. 네. 저는 작품도 많이 하시는데 네. 가사까지 쓰려면 정말 이게 24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24시간으로부터 저는 계속 그냥 뭐 이 하나를 가지고 뭐 몇 시간을 쭉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순간순간. 예, 틈틈이 고민을 하고 근데 이제 4.3을 얘기를 하면 뭐 이번에도 저희가 그 70주년 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월 3일을 해야 되는 거냐, 다른 날짜로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제주 4.3 하면 뭐 흔히 쉽게 생각하시던 이제 뭐 1948년 4월 3일을 얘기를 하시는데 4.3은 4월 3일 하루에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네. 정말로 그 오랜 시간을 겪어서 진행이 됐던 게 4.3이에요. 그래서 이 꽃잎 이제 가사를 잘 보시면은 계절을 표현을 하죠. 흩날리는 유채꽃잎이 벚꽃잎 되고 그쵸. 동백꽃 되고 네. 벚꽃잎이 날아가고 어떤 시간의 흐름을 해서 4.3이 어떤 4월 달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또 10월 달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어떤 그 긴 시간을 했다라는 뭐 그런 의미를 좀 표현하려고 가사를 썼던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강혜명 네. 소프라노가 또 강희명 소프라노가 또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또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장면이 생각나는 게 그 삼방선이 보이는 예, 그 그죠. 동굴 엔딩 앞에서 크레딧에 역광으로 비치는 예. 그 천천히 움직이는 그 팔 움직임 정말 손끝 하나 그 장면이 참 생각이 나요. 한 가지 좀 뭐 재밌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사카에서 온 편지 네. 아시죠? 네. 노래 네. 뭐 본인이 또 편곡하셨으니까 네네. 그 노래를 부르는 친구가 김현정이라는 네네네. 친구인데 그 친구가 춤을 춘 그러니까 제주가 참 췄어요. 많아요. 그렇죠. 예.
그 친구가 재능 이제 기부하시는 한국 문화. 분들이 보통 분들이 다 아니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힘이라고 네. 본다면 이제 일단 인맥 관계들이 좋고 다 돈들 안 줘도 몇 년씩 다 붙어 있는다가 되겠죠. 아무튼 뭐 마지막으로 또 예. 다음 작품을 또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예.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또 감독님의 또 마지막 이야기 또 들어보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요. 마지막 시간에 뭐 마지막 멘트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 네.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 완장 저 뒤에도 우리 스태프들은 또 이 삼배 완장이 디자인된 옷을 입고 있는데 잘 만들고 못 만들고의 문제는 아니다. 4.3에 대해서만큼은 어찌됐든 뭐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이 4.3 컨텐츠를 제작하는 어떤 그런 그 스텝의 일원으로서 마음가짐 자세가 저는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4년째 입고 있지만 앞으로도 또 뭐 몇 년을 입을지는 모르겠죠, 저도. 근데 어쨌든 좀 4.3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제작의 퀄리티나 어떤 배우들의 어떤 인지도 이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그 남겨진 사람들 또 그 당시에 희생됐던 그분들을 먼저 좀 생각하면서 봐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먼저 좀 관객분들이 가지신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4.3 컨텐츠는 양정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접근할 수가 있는데 너무 그런 쪽에 이제 편견을 가지고 또 댓글도 다시고 이러다 보면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런 분들이. 그래서 좀 4.3,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지만 4.3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이렇게 좀 관대한 마인드로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오히려 제주분들이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양정환 감독님 모시고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제주 4.3을 조금 더 가까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삼방산 앞에서 꽃잎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